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용병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용병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요, 학원을 운영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학원 운영하면서 겪었던 학원 괴담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섬뜩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인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용병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자, 오늘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일단은 예전에 학원을 운영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지금도 운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는 제가 운영했던 게 아니고요. 대형 학원에서 겪었던 일이고, 지금은 이제 조그맣게 아이들 영학원을 차려서 이제 가르치고 있어요. 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고, 예전에는 네네네. 선생님으로 계신 거고. 네, 그렇죠. 아하, 그러면 예전 학원이라 그러면 대략 몇 년도 정도 때 얘기하신 건가요? 제가 사연을 보내드릴 때는 15년쯤 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오래된 것 같아요. 한 17년 정도 된 것 같거든요. 꽤 오래된 얘기네, 네. 이거. 네네, 굉장히 묵혀뒀던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면 학원이 막 늦게까지 하고 막 이럴 때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금은 10시까지 안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그때는 12시까지 하는 건 당연한 거였고, 새벽 2시, 3시까지도 공부시키는 학원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네네네. 자, 그러면 그 학원이 지금도 있는 건 아니죠? 제가 정확한 이름은 네. 밝히지 않을 거여서, 아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아직도 있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냥, 예전만큼 규모가 네. 크진 않지만, 네. 네, 존재는 합니다. 그러면 어디 지역인지도 얘기 안 할게요. 왜냐면 또 학원 네네네. 다 특정될 것 같아요. 다 찾아다니실 것 같아가지고. 네.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용병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7년 정도 전에 굉장히 큰 대형 학원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단과 학원들이 많이 있던 시절이 아니고, 학생들이 어디 다닌다라고 하면 그 학원에 굉장히 몰려가서 네. 규모가 굉장히 큰 학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학원도 그런 학원 중에 하나여서 인원이 거의 300명 가까이 됐고, 학생들이, 그리고 선생님도 근무하는 선생님만 20명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학원이었는데, 여기서 제가 근무하면서 겪었던 일을 지금부터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무언가를 가끔 본다든지 아니면 신기 같은 게 조금 있달지 이런 건 전혀 일도 없는 지극히 보통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겪었던 일은 과장이 있었던 건 아니고, 지금 생각해보면 잘못 봤겠지라고 하신다면, 지금 너무 오래돼서 그랬을까? 라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겪었던 일이어서 우리 귀족님들도 그냥 즐겁게 한번 즐겨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는 학원들이 굉장히 늦게까지 수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보통 수업이 12시 반까지, 사정 넘어서 30분 정도 더 하고 수업이 끝났고, 그때 이제 마무리를 하면 새벽 1시 정도 보통 끝이 나고요. 그리고 만약에 아이들 시험 기간이거나 아니면 자료를 만든다고 남아있을 경우에는 새벽 2시, 3시는 기본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혼자 남아서 일하는 날도 많이 있었고, 제가 문을 다 잠그고 퇴근한 날도 많았고요. 그때는 또 컴퓨터로 일하는 것보다는 수작업으로 잘라서 오려 붙이기도 하고, 막 복사해서 그걸 다 또 편집하기도 하고 이런 게 많아서 굉장히 일이 늘어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늦게까지 일하더라도 큰 불편함 없이 지내던 어느 장마가 한창이었던 6월 말 어느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요일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저희 학원은 요일이 좀 중요해서. 네. 그날도 평상시처럼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수업을 마치고 12시 30분 정도까지 수업을 했죠. 근데 이제 평상시에는 늘 조용하던 여학생 한 명이 그날은 친구들이 있어서 못 물어본 게 있다고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저희는 수업을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4층에서 시행을 하고 3층에 교무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중등부도 3층에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찌됐건 퇴근하려면 3층에 가야 되니까 그럼 3층에 잠깐 가 있어라. 선생님이 사실 아까부터 참았던 그 급동이 와서 선생님 화장실 얼른 갔다 와야겠다. 네. 이거 큰일 나겠다. 이러다가 선생님 실수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친구는 이제 교무실로 갔죠. 근데 네. 사실은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한참 이제 담배를 피던 시절이어서, 지금 이제 끊은 지 10년도 넘었거든요. 근데 그때 한참 담배를 막 피우던 때여서 담배 생각이 너무 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차마 그 얘기를 학생한테 대놓고 할 수는 없고, 그냥 화장실 얼른 달려올게 라고 말을 하고
이제 한 대 태우러 간 거죠. 근데 보통 건물 안에서는 지금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네. 옥상에 가는 것도 흡연실이 있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그때는 오래 전이잖아요. 그래서 옥상에서 흡연을 한 선생님들도 계셨고 그리고 이제 남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 학원 건물이 5층짜리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건물이다 보니까 3, 4, 5층을 학원에서만 쓰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1층, 2층은 비어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비어있는 2층에 화장실 하나를 남자 선생님들 전용 흡연실로 우리가 쓰자라고 합의를 한 거죠. 왜냐하면 화장실이긴 하지만 거기는 누구가 쓰는 사람들도 없고 그리고 이제 거기를 아무도 못 쓰게 수도도 잠궈놨고 그리고 청소함이 한 칸 있고 변기 칸이 2칸 있고 이런 남자 화장실인데 거기 문을 다 안에서 잠궈놨어요. 네.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건물이 특징이 약간 있는데 지금은 뭐 당연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때는 조금 새로 지어진 건물이어서 그런지 제가 생각할 때 좀 신선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밤 12시가 지나면 학원 그 간판불이 꺼지면서 1층하고 2층은 저희가 안 쓰고 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전기 관리를 하기가 번거로우니까 자동으로 타이머 같은 게 있어서 차단이 됐어요. 네. 그래서 12시가 넘으면 1층, 2층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 켜려고 하면은 뭐 제가 두꺼비 열어서 뭘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줄도 모르고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흡연실은 당연히 2층에 있으니까 불이 꺼진 2층 화장실로 간 거예요. 당연히 너무 자주 가는 곳이니까 저는 안 보고도 갈 수 있거든요. 지금도 아마 가라고 하면 갈 거예요. 그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한 곳이어서. 그래서 일부 이제 귀족님들은 화장실에서 12시에 뭐 담배를 핀다고? 좀 무섭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늘 그걸 수업이 끝나면 하던 일상이다 보니까 너무 편안한 활동인 거예요, 그게. 하루를 마감하는 의식적인 활동이다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내려갔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럼 가서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화장실로 가서 화장실 끝에 창문이 있어요, 조그맣게. 그럼 거기에 이제 잿더리를 이제 사용하라고 거기에 잿더리도 두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 잿더리 있는 곳에 가서 자연스럽게 담배 불을 붙이고 야, 오늘 하루도 너무 힘들었다 이런 생각하면서 하루를 마감하는 담배를 맛있게 폈죠. 근데 이제 너무 맛있게도 못 피겠는 게 그날은 학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학생을 너무 기다리게 하면 안 되니까 아유 그래도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얼른 마무리하고 가자라고 생각을 하고 불 끄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왼쪽으로 슥 몸을 돌린 것 같아요. 밖에 나가야 되니까 당연히 몸을 돌려 나가는데 뭔가 조금 움직이니까 이게 사람이 어두운 데 오래 있으면 눈이 좀 잘 보이잖아요. 이게 눈이 잘은 안 보이는데 이게 뭐가 있다 정도 형태 정도는 이렇게 가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걸음을 떼고 있는데 뭔가 조금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다? 뭐가 이상한데? 라고 느끼는데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에요. 옆을 둘러서 이렇게 본 건 아닌데 가운데 있는 화장실 한 칸이 문이 열린 거예요. 거기는 열려있으면 안 되거든요, 당연히. 제가 연 적도 없고 제가 어두웠다고는 하지만 들어갔을 때는 그런 느낌을 못 받았거든요. 이상하다? 이게 왜 열려있지? 이거 열려있으면 안 되는데? 라고 느끼고 있는데 보통 그런 걸 느끼더라도 사람이 이렇게 옆을 안 보더라도 느껴지는 게 좌변기는 보통 흰색이잖아요. 그리고 뚜껑이 덮여 있다고 하면 흰색이 느껴져야 되는데 흰색이 아닌 거예요. 변기 위에 뭔가 작은 까만색 그림자 같은 게 이렇게 제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이게 순간 엄청 오싹한 기분이 드는데 이게 사람이 누군가 노려보거나 계속 보고 있으면 뭔가 시선이 따가우면서 뭔가 따끔따끔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가 있는데 이게 나를 보고 있다라는 게 분명히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볼 수가 없더라고요. 무섭기도 했고 그때 제가 이제 상식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제가 알던 지식에 의하면 절대 우리가 눈에 보여서 안 되는 존재는 못 본 척하거나 안 봐야 한다라는 그런 상식은 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순간 뭔가가 강하게 느껴지고 소름이 온몸에 다 돋는데 차마 못 보겠고 이걸 아는 척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앞으로 가면서 한 발만 천천히 가면서 피곤해. 얼른 빨리 퇴근해야지. 너무 피곤하다. 이런 얘기 괜히 들으라는 듯이 뭔가 하면서 태어나쳐 화장실을 빠져나왔어요. 이게 이제 제가 말로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거기서 슬로우 모션으로 움직였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사람이 굉장히 긴박한 순간이 되면 이게 사실 몇 초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천천히 걸어 나오는 순간에 이 모든 걸 제가 느끼고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느낀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느끼고 입구를 나선 상태에서 정말 미친 듯이 뛰어가지고 3층으로 올라간 거예요. 정말 어떻게 올라간지도 모르겠어요. 미친 듯이 올라가서 문을 열고 야 일단 나가자. 선생님이 차에서 잠깐 설명해 줄 테니까 일단 얼른 문 잠그고 선생님이랑 같이 문 좀 잠그자. 그래서 같이 문 잠그고 불도 끄고 선생님 데려다 줄 테니까 우리 같이 가자. 선생님 미안한데 그렇게 하자. 라고 말했어요. 그때는 뭐 너무 늦게 끝나면 또 위험하니까 바래다 주기도 하고 그런 일이 이제 다반사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 마음속에 그 무서움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무섭지. 네, 너무 무섭더라고요. 혼자는 도저히 이걸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 여학생과 같이 싹 마무리를 한 다음에 차에 올라타고 여학생한테 간단하게 설명해 준 다음에 집에 어떻게 온지도 모르게 여학생을 데려다 주고 도착을 했어요. 집에 왔어요. 근데 간단히 씻고 이렇게 누웠는데도 이게 자꾸 화장실에 있었던 그 뭔가가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불을 끄면 자꾸 선명해지고 이게 불을 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시간은 뭐 2시 가까이 돼버렸고 다음날이 이제 토요일이었어요. 저희가. 근데 6월 말이면은 시험 대비를 하거든요, 애들이. 그래서 아이들 시험 대비가 오전에 있다 보니까 9시까지 출근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얼마 자지도 못하겠고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3시, 4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못 자겠다 이렇게 해서 뜬 눈으로 거의 밤을 지새다시피 하고 좀 일찍 가자. 일찍 가서 뭐였는지 그래 한번 내 눈으로 확인 한번 하자. 그래야지 마음이 놓이겠다. 제가 뭐 엄청 겁이 없다거나 이런 사람은 아닌데 이게 확인을 안 하면 도저히 찜찜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9시까지 출근인데 제가 한 8시 조금 전까지 출근을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저 혼자 도착을 했죠. 제일 먼저 도착을 해서 지하에 차를 대고 1층에 올라가서 걸어서 간 거죠. 엘리베이터 타지 않고 걸어서 이제 올라가는데 2층 앞에 대비자루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근데 그냥 맨몸으로 가기 너무 무섭더라고요. 여름이니까 해도 뜨고 불빛도 다 들어오고 뭐 너무 화내요. 뭔가 있을 거란 생각은 전혀 안 드는데 그래도 사람이 그걸 들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비 하나를 들고 조심히 남자 화장실로 가서 대비로 이렇게 밀어서 문을 열었죠. 그리고 슬쩍 들여다봤는데 문이 하나 열린 거예요. 네. 진짜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열린 건 맞네. 근데 헛걸 본 건 아닌가?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사실 그 안이잖아요. 그래서 조심히 다가와서 대비를 이렇게 내밀면서 안에 문을 확 열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그치. 뚜껑이 이렇게 얀전하게 이렇게 덮여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요즘 기력이 딸리나? 아니면 너무 피곤했나? 요즘 너무 늦게 잤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뒤돌아서려고 그냥 잊어버리려고 뒤돌아서려고 하는데 뭔가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뭐지? 라고 뚜껑을 한번 봤어요. 뚜껑이 이상할 거 없는데 당연히 신축 건물이고 누가 사용하지도 않았으니까 깨끗해야지 맞잖아요. 네. 근데 뚜껑이 좀 지저분한 거예요. 뚜껑이. 저게 왜 그러지? 뭘까? 하고 이제 가까이 와서 겁은 이제 조금 사라졌으니까 뭐지? 라고 이제 확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뭔가 모래알갱이처럼 작고 까맣고 하얗고 한 그런 재 같은 거? 뭐 모래알갱이 같기도 하고 재 같기도 한 게 조그맣게 두 군데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무서운 제 마음이 만들어낸 억측일 수도 있는데 그때 순간 떠오르는 거 뭔가가 이렇게 쪼그리고 앉으면 발자국 모양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느꼈던 게 정말 덩치가 작은 고양이인가 싶을 정도로 덩치가 좀 작은 물체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걸 다시 떠올려 보니까 한 5살에서 6살 먹은 꼬마가 만약에 맨발로 어딜 돌아다니다가 이제 밟으면 생기는 자국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지금 생각하면 억울한 게 그 사진이라 찍어놨으면 정말 두고두고 제가 평생 이야기거리가 됐을 건데 너무 무서워서 데뷔자로 쓸어버렸어요 그거. 너무 무서워. 이거 뭐야 하면서 너무 싹싹 쓸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문은 이제 원래 상태로 얼른 잠가버리고 학원에 올라갔죠. 그래서 지금 잊어버리려고 애를 썼어요 정말. 야, 이걸 누구한테 말을 해서 이게 사람들이 안 믿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말했다시피 이게 오래된 건물도 아니고 신축 건물이에요. 신축 건물. 그러니까 신축 건물에서 뭐 귀신이 나왔다라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더군다나 또 거기 원장님께서 직접 투자를 해서 이렇게 지은 건물인데 원장님 기회라도 들어가면 당연히 불편하시죠. 그래서 어디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속으로 이제 전전긍긍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사실 이제 그런 일이 있은 지 한 10일 정도 지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간이 점점 흘러가니까 별다른 일은 제가 따로 겪은 일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래 내가 뭐 그래 잘못 봤을 수도 있지라는 식의 생각이 약간씩 들고 있는 시기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평일에 수업도 했지만 제가 이틀 정도 원장님 아들을 과외 지도를 조금 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학생도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10시 반부터 시작해서 12시 반까지 수업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함께 꽤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사이다 보니까 제가 뭐 다른 사람한테 못하는 말도 이런저런 얘기도 한 번씩 건네기도 하고 또 제가 비밀이라고 하면 절대 비밀을 잘 지켜주고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하고 그날 또 수업을 하고 일정 부분 이제 학습 발품을 다 끝냈는데 시간이 좀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저희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 내가 열흘 전에 있었던 얘기를 한번 슬쩍 해줘 볼까? 너무 이게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뭐 이런 것처럼 너무 속에서 이게 썩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누군가한테 말을 하고 싶은데 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슬쩍 해줬어요. 예. 아빠한테는 절대 비밀이다. 라는 이제 당부하면서 그 친구한테 이제 들려줬죠. 근데 이상한 게 이 이야기를 듣는 이 학생 표정이 점점 이야기가 끝으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거예요. 예? 근데 뭐 무서운 얘기 들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건데 이 학생을 편의상 똘비라고 하겠습니다. 이 똘비라는 학생이 진짜 겁이 없는 애였거든요. 이 학생이 사는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그 아파트 단지에서 아침에 학교에 가려면 빙 돌아서 공원을 돌아가지고 버스 정류장에 가야 돼요. 그러면 한 10분 정도 걸린대요. 근데 바로 앞에 사실은 공원이 하나 있는데 그 공원에 뭐 이름 모를 묘지가 몇 있는 그런 뒷산 같은 그런 공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횡단을 하면 3, 4분이면 가는 거예요, 거기를. 그래서 얘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밤낮을 안 가리고 거기 뛰어다녀요. 아무도 없어도 밤이어도 밤에 학교 끝나면 10시 넘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간에도 그냥 거기 뛰어서 집에 가는 그런 애예요. 정말 겁도 없고 이런 애가 다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 애였거든요. 근데 그런 애가 이제 갑자기 이런 얘기를 들려주니까 표정이 너무 심각해지니까 이게 이상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야 너 왜 그래, 너 이런 애 아니잖아, 이거 무서웠냐, 이거 너 갑자기 왜 그러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떠듬떠듬 말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실은 저번 주 목요일에 비 많이 온 날 기억나세요? 실은요 그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직접 겪은 게 아니고 그 똘비라는 학생이 겪었던 이야기를 제가 전에 들은 바를 그대로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최근이기도 하고 이제 장마비가 엄청 많이 내렸거든요. 그날 유독 많이 내린 날이어서 분명히 제가 기억하고 있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제가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며칠 안 된 날이어서 좀 무섭잖아요. 그래서 똘비랑 같이 이제 문단속을 다 하고 지하 주차장까지 이제 가서 차를 몰고 이렇게 나오는데 비가 진짜 앞이 안 보일 정도 비가 내리는 거예요. 정말 와이퍼가 이제 미친 듯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비 있잖아요. 그렇게 와이퍼가 움직이는 그런 비를 맞으면서 차를 이제 올리고 있는데 뭔가 찜찜한 거예요. 뭔가 찜찜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라고 해서 위를 이렇게 썬루프로 위를 이렇게 올려다 봤어요. 올려다 봤더니 학원 5층 구석에 전등 하나가 켜진 거예요. 당연히 이게 꺼져 있어야 되는 곳이 불이 켜져 있다 보니까 그걸 끄러 가야 되잖아요. 끄고 가야 되나? 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이 자식이 겁없는 애니까 아, 네, 제가 갔다 올게요 라고 망설임도 없이 우산도 안 쓰고 그냥 후딱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생각보다 진짜 빨리 차로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학생이 좀 특이한 게 숨을 엄청 거치게 몰아쉬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빨리 왔는데 목소리가 좀 다급한 목소리로 쌤, 근데 얼른 가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왜 뛰어왔어? 왜 이렇게 헐떡거리냐? 라고 했더니 잠깐 고민한 척 하더니 아니에요, 그냥 얼른 가게요 라고만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저는 뭐 별 생각 없이 그냥 집에다 바래다 주고 왔거든요. 그게 이제 똘비가 말했던 얼마 전에 비 오던 날 있잖아요,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말을 꺼냈었어요. 예. 근데 그날이 학원 5층 구석에 전등 하나가 켜진 날이었던 거죠. 아, 예. 똘비가 지하 주차장부터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대요. 1층으로는 갈 수가 없거든요. 1층은 문을 잠궈놔서 지하부터 5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이 5층이 어떤 공간이냐면 우리 아이들이 금요일마다 잠깐씩 이제 기분 전환하라고 미니축구나 아니면 줄넘기 같은 체육 활동을 조금씩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하라고 이렇게 공실로 만들어 놓은 거죠. 5층 전체를 어떤 막힌 공간 없이 전부 다 뚫린 그런 공간으로 해놨었어요. 네. 대신에 이제 건물이 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기둥 같은 게 이제 내부 기둥이 있잖아요. 지탱을 해야 되는, 주축이 되는 기둥이 여러 개 있었거든요. 그걸 빼면은 텅 빈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서 불이 켜진 곳이 엘리베이터 내려서 유리문 열고 들어가면 반대편 끝에 비상구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 비상구 바로 옆에 거기에 전등이 하나가 켜진 거예요. 네. 그 비상구 나가기 전에 켤 수 있는 스위치는 거기에 따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다 입구 쪽에서 전부 다 불 끄면 다 꺼지는데 거기 하나만 반대편에 그 비상구에 가서 꺼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멀리 거기에 스위치가 있다는 거 알면 다른 데 불 켜두고 가서 끄고 밝은 상태에서 이렇게 올 건데, 그냥 엘리베이터 내리니까 거기만 불이 켜지고 다른 데는 깜깜했겠죠? 근데 뭐 이 학생은 겁이 없으니까 그냥 쭉 갔대요. 쭉 가서 비상구 쪽에 비상구를 열고 스위치를 꺼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비상구를 다시 닫았겠죠? 그리고 이제 뒤를 이렇게 빙글 돌았는데 너무 깜깜하더래요. 당연하죠. 불이 아예 꺼지고 장마철에 5층이고 주변에 가로등까지 올라올 높이가 아니다 보니까 네. 정말 빗소리만 크게 나고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근데 겁이 없어서 무섭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이 학생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거 가다가 너무 깜깜해서 어디 부딪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대요. 근데 이제 똘비가 엘리베이터가 어디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저 멀리 빨간색으로 O자가 이렇게 보이더래요. 그럼 거기가 이제 유리문 통해서 5층이라는 엘리베이터가 일직선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 일직선으로 저 O자만 보면서 쭉 걸어가면 기둥이 안 부딪히겠다. 그 안전하게 내가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뭐 천천히 엘리베이터 향해서 천천히 걷기 시작했대요. 처음에는 별일 없었대요. 뭐 아무런 소리도 안 나고 빗소리가 너무 커서 뭐 아무것도 안 느껴졌는데 이제 조금 익숙해지니까 자신의 이제 발자국 소리 정도는 이제 조금 들리더래요. 물을 밟고 온 상태여서 약간 그런 게 느껴졌나 봐요. 근데 걷는데 뭔가 이상한 소리가 같이 들리는 것 같더래요.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발자국이 아니라 무슨 소리가 뒤쪽인가 어딘가에서 정확히 그때는 특정할 수가 없더래요. 어딘가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는데 뭔지는 절대 모르겠더래요. 그거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겁없는 이 똘비도 그때는 도저히 뒤는 못 돌아보겠더래요. 뒤를 이렇게 돌아볼 용기는 없어서, 그래서 혹시나 주머니 속에 동전이나 아니면 소지품이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나는 소리가 아닌가? 라고 해서 이렇게 뒤적뒤적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발도 띄워보기도 하고 제자리 걸음도 한번 해보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더래요. 없고 뭐 소리도 안 나고 하니까 야 내가 뭐 겁이 났나? 비 오고 하니까 좀 겁이 났나 보다. 그래서 그냥 약간 무서운 기분이 들었지만 또 태연하게 조금 걸어갔대요. 근데 몇 걸음 안 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좀 긴장한 상태에서 본인이 걸어서 그런지 분명히 소리가 들리더래요. 좀 떨어진 뒤쪽에서 뭔가 짤빡짤빡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이게 제가 이제 그 학생이 말한 거에서 정확히 어떻게 묘사하는 힘든데, 뭔가 물기가 잔뜩 머금은 뭔가가 바닥에 닿을 때 장판 같은 걸 밟을 때 나는 소리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짤빡 소리가 나는데 이게 처음에는 당연히 비가 많이 오니까 빗물이 이렇게 부딪혀서 나는 소리인가?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제 이상한 건 자기가 걸으면 그 소리가 나는데 멈추면 안 들리더래요. 설마 이게 내 발자국이 울리나?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짤빡거리는 소리가 자기 발자국 소리랑 엇박자로 나더래요. 그러니까 자기 발자국이 탁 하면 짤빡, 탁 짤빡. 정확하게 같은 리듬으로 엇박자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절반 정도 왔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는 진짜 분명히 느낌이 오더래요. 야, 뭐가 뒤에서 따라오는 것 같은데? 꼭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것처럼 자기가 멈추면 멈추듯이 일정 거리를 두고 뭔가가 오는 것 같이 분명히 느껴지더래요. 근데 이제 그나마 이 똘비가 다행이다라고 느껴졌던 건 이 발자국 소리가 자기가 멈추면 절대 안 나더래요. 그리고 그 거리가 좁혀진다는 생각도 안 들더래요. 그래서 이게 너무 무서운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리듬이 있다 보니까 뭔가 조금 익숙해지더래요. 그래서 보지만 않으면 되겠지. 그래 보지만 말자. 엘리베이터까지만 가자. 조금만 참자 하면서 다 왔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 그 유리문 근처까지 도착을 했대요. 근데 그 순간 이제 긴장이 풀렸는지 똘비가 그때 멈춰가지고 하고 자기도 모르게 한숨이 이렇게 쉬고 나왔대요. 예. 이제 한숨 쉬면서 이제 잠깐 멈췄겠죠? 근데 그때 바로 그 순간 뒤에서 짜빠짜빠짜빠짜빠짜빠짜빠짜빠 갑자기 그 소리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갑자기 다가오더래요. 근데 너무 깜짝 놀라서 정신이 나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똘비가 너무 놀라서 엘리베이터 탈 생각도 전혀 못하고 비상 계단을 빠르게 문을 열어가지고 미친 듯이 5층을 뛰어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뛰어내려와서 차에 얼른 타가지고 저한테 선생님 빨리 가게요 라고 했던 거였죠. 오. 그리고 이제 제가 왜 그래 했는데도 이게 이제 막상 차에 타고 도착을 하고 보니까 이게 내가 뭐 꿈을 꿨나, 이게 새벽이 돼서 내가 헛것을 들었나, 이런 뭔가 현실하고 너무 괴리된 듯한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차마 그때는 저한테 이게 너무 이런 일이 있어서 무서웠어라는 말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다, 그냥 집에 가서 자자라고 하고 갔대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선생님 실은 저도 이랬었어요 라는 얘기를 그때 저한테 들려줬던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 김 빠진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겪은 무서운 얘기는 이게 끝이에요. 그 후로 굉장히 무서운 어떤 대단한 일이나 이런 거는 겪지는 못했어요, 사실. 예.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저도 이제 무서움도 많이 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새벽까지 일하는 날도 있고 했는데 엄청 큰 일은 아니지만 가끔 이해 안 되는 일들이 가끔 있긴 했어요, 그 후로도. 예를 들면 이제 엘리베이터가 저희가 이제 3층이 교무실이 있다 보니까 복도에서 복도 메인 컴퓨터에서 앉아서 일을 하다 보면 유리문을 통해서 엘리베이터 직접 안 보이는데 엘리베이터에서 한 7, 8발걸음 와야지 이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유리문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멈추면 띵 하고 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뭐 별 생각 없이 새벽 2시 좀 넘었을 거예요. 일을 하고 있는데 새벽 2시인데 누가 올 사람이 전혀 없죠. 뭘 두고 가도 그 시간에 오진 않을 거니까. 그래서 혼자 일하고 있었는데 엘리베이터 멈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띵 하고 들리는 거예요. 문도 열려요. 조금 있으니까 문도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하고 저는 이제 고개를 빼끔 내밀고 모니터 밖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죠. 근데 한참을 지나도 아무것도 안 와요. 누가 내리지도 않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었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거든요. 그리고 어쩔 때는 제가 퇴근을 이제 그런 시간에 새벽 2시 정도에 퇴근을 하는데 이상하게 엘리베이터가 5층에 있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다 퇴근을 하면 12시가 넘으면은 마지막에 12시에 퇴근한 선생님들 다 1층 문을 잠궈버리세요. 그러면 모두 다 이제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퇴근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신다면 지하 1층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게 보통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그리고 걸어서 내려갔을 수도 있잖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옆에 비상구 계단도 잠궈요. 12시가 넘으면. 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만으로 움직이는 건데 5층에 가 있는 거죠. 누가 장난치려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쭈뼛하는 기분이 들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개인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 일을 겪으면 바로 퇴근했어요. 그게 어떤 일이냐면 저희가 이제 선생님 수가 많다 보니까 학원에서 이제 식사도 해결하고 하는 주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주방이 메인 홀에서 얼마 멀리 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이게 키보드 치는 소리가 탁탁탁 날 정도로 정말 고요하거든요, 새벽은. 근데 치다가 잠깐 멈추고 있는데 정말 조용한 순간에 주방에서 그릇 빼는 소리가 들려요. 이게 보통 뭐 그릇이 혼자 움직여서 탁 소리가 나거나 뭐 이럴 수 있죠. 그런 거 뭐 이렇게 뭐 마르다가 그럴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중간에 있는 그릇을 드르륵 빼면 뒤에 그릇이 앞으로 넘어가면서 탁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소리가 너무 정확하게 들려요. 이게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저는 그 소리가 들리면 바로 퇴근이에요. 너무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무조건 그 소리 들으면 퇴근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일을 겪었는데 그 후로도 저는 뭐 한 4년 정도 별 문제 없이 그곳에서 근무를 하다가 거기서 이제 나왔죠. 와, 무섭긴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용병님 상황이었었어도. 네, 다 잊을만 하면 이게 다 생생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 아니, 지금 시청자분들이 야, 이게 참 그런 게 뭐냐면 겪어보지 못하면 모르는 건데 겁이 많다 막 이러시는데
내가 네. 만약에 그 입장 되면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저는. 뭐 저도 처음에 그 일을 겪기 전에는 2시 3시까지 근무하고 혼자 다 불 끄고 지하주차장 가서 퇴근하고 그거 다반사였죠.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일을 겪고 나서 이제 좀 두려워졌던 거죠. 이게 자꾸 상기가 되더라고 사람이. 잊을만 하면 퍼뜩 생각이 나서 무서워지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5층에 거기가 도대체 뭐였을까? 이 건물을 그 당시에 이 동네가 한창 개발을 많이 하던 곳이었어요. 원래는 네. 논밭이었는데 아파트도 막 들어서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건물들을 비어있는 공터에다가 막 지어 올리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원장님이 이 건물을 직접 올리시다 보니까 지금은 안 그러는데 그때는 이 건물이 붙어있는 건물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혼자 우뚝 서 있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돌이켜보면 터가 좀 그랬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알 길은 없죠. 제가 확인한 게 없어서 차마 원장님께 여쭤볼 수는 없고 섬뜩하네요. 그런 일이 섬뜩해. 있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오늘 용병님께서 학원 괴담이죠. 정말 섬뜩했던 그 기억을 말씀을 너무 잘해주셨어요. 오, 진짜 설명 잘하시네. 아유 감사합니다. 왜냐면 재밌게 들으셔야 되는 게 귀신을 목격하거나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설명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지기까지 만들기가. 네, 근데 저는 지금도 한 번씩 이게 다시 이렇게 돌이켜지고 했던 이유가 우리 아이들한테 한 번씩 이제 심심해하면은 슬쩍 비슷한 얘기를 해준 적도 있고 해서 이게 제가 오랫동안 이게 기억한 게 아닌가. 그때는 이제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제가 이제 학원을 운영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좀 무료해하면 해준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자세히 기억이 남아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들려드릴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제는 선생님, 비도 오고 날씨도 덥고 무서운 얘기 해주세요. 그러면 돌비 공포라디오 시들무에 그 선생님 참여했거든. 그거 얘기 들어라.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네, 너무 좋은데요? 제 목도 아끼고 너무 좋습니다. 공부해야 되니까 그거 들어라. 집에 갈 때 그거 듣고 가라. 이거 선생님이야. 그러면 진짜요? 이제 이러면서 다 일석이조인. 목도 너무 안 좋은 아프고.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공부는 해야 될 것 같고, 그죠? 네. 네, 아이고 오늘 용병님 너무너무 이야기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지금 학원에는 귀신이 안 나타나길 바랍니다. 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 아마 이런 거 귀신이 눈에 보였을 때의 공포랑 눈에 보이지 않고의 공포랑은 천지 차이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안 보여도 그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 느낌을 받으면 사람이 쉽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겪지 않으면 절대 남은 내가 저 상황이었으면 내가 저랬을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그 상황에 대보지 않는 이상은 절대 저는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시 밤에는 빨리 퇴근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